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유동화란 대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확보한 대출 채권을 금전화하는 것으로 그 대출 채권을 금전이나 채권으로 바꾸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동화를 통해 대출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대출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주택 저당 증권 및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및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와 주택 저당 증권 및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부동산 금융활동과 타 부동산 활동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주택 저당 증권 및 채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와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부동산 금융활동과 타 부동산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럼 지금부터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금융이라 하면 보통 과거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의미가 광의로 진화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동화입니다. 유동화는 대출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확보한 대출 채권을 금전화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 채권을 증권이나 채권으로 바꾸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부동산 증권화라고도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대출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되어 대출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이때 대출금융기관이 주택 수요자, 즉 차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설정한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보통 주택저당채권 혹은 담보부 대출채권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유동화 중개기관이 증권이나 채권 형태의 소액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증권 또는 채권이 일종의 유가증권 또는 채권입니다. 유동화 절차는 보통 대출금융기관이 유동화 중개기관에게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고 유동화 중개기관은 유사한 다수의 대출채권을 한데 모아 이것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이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대출금융기관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유동화 제도는 1차 주택저당채권 시장에서 발생된 주택저당채권을 가공하여 2차 주택저당채권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충분한 주택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주택금융시장의 주택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과 투자자, 주택자금 대출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합니다.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 주택금융의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유동화로 주택저당채권과 관련된 위험을 유동화 참가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동화 참가자는 주택자금 대출기관 외에 유동화 중개기관, 투자자, 신용보완기관, 손해보험사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유동화 중개기관 및 투자자에게 분산되고 차입자의 신용과 관련된 위험은 신용보완기관 및 유동화 중개기관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물인 주택과 관련된 위험은 손해보험사가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저당채권 유동화는 주택금융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유동화 참가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둘째,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킵니다. 유동화 제도로 자본시장이 발전한 외국을 보면 이것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신용도가 높은 주택저당증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부동산 금융시장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활성화시켜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상당히 완화되어 장기 채권 시장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장기 지표 금리가 발달되지 못하고 장기 채권 발행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의 주택저당증권을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발행하면 장기 지표 금리가 쉽게 작성되고 장기 채권 시장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소비자, 대출기관,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소비자에게는 1차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어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으며 또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경쟁 촉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합리적인 대출 조건의 설정 및 운용으로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이 금리와 기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의 융자 조건의 차별화 경쟁이 일어나 대출기관 선택이 다양화되죠. 다음으로 대출기관에 주는 효과로는 먼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제고가 가능하므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과 운용 간의 만기 불일치 및 금리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자금 회전율이 높아지므로 주택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한 주택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증권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투자자는 투자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회사의 신용도 높아져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주택저당증권 및 채권. 그럼 이번에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말하죠.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해당 공사는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 즉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조성한 대금을 대출금융기관에게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수한 채권에 자기 신탁을 설정하여 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에게는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양도 및 신탁 등록을 하고 동기관이 이것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저당증권은 금융회사, MBS 투자자, 주택구입 수요자 모두에게 이로운데요. 어떠한 점에 주택저당증권이 이로운 것일까요? 첫째, 주택저당증권을 통해 대출금융기관은 BIS 비율 개선과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으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투자자의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으므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셋째, 발행 즉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매매 및 현금화가 용이하죠. 넷째는 중장기 상품 비율이 높아 보험 및 연기금 자금 운용에 적합하며 다섯째, 일반 주택 구입자도 자금 대출이 용이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이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 저리, 고정금리 대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 무엇일까요? 이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취득한 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이것을 담보로 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이때 공사는 금융위원회에 담보자산을 등록하고 MBB 투자자는 담보가 된 주택저당채권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MBB 투자자, 주택구입 수요자 모두에게 이로운데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대출금융기관은 BIS 비율 개선과 고객 기반 확대가 가능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공사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셋째, 중장기 상품 비율이 높아 보험 및 연기금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 구입자에게도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데요. 이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재원을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 (1988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금융기관은 특수목적 회사인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요. 이 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택금융 기반을 확충하고 주택자금 공급 확대로 자가 마련을 촉진하고 나아가 채권시장 발달을 촉진하며 금융기관의 재무 및 위험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는 채권 유동화와 채권 보유, 주택저당증권, 학자금 대출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공여이며 뿐만 아니라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기금 계정의 관리 및 운용, 신용보증, 신용보증과 관련된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이번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란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주택구입자와 주택건설을 하는 업체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구입니다. 이는 차입자인 주택구입자와 주택건설업체가 차입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로 탄생되었는데요. 이 기관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력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건설 능력의 신용을 보증하여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신용 위주 관행으로, 그리고 개인 보증은 물론 신용도가 낮은 중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의 기업까지 보증하여 대출 보증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1988년 1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그동안은 먼저 탄생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리해왔으나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004년 3월 1일부터는 동공사에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공사법에는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구상권 행사 수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차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보증과 사업자 보증으로 나뉘며 또 그 안에 다양한 보증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보증은 주택을 건축, 임차, 중도금, 모기지 신용 등을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해주는 보증을 말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상품으로는 첫째, 전세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죠. 그 종류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 집단 전세자금 보증,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보증, 징검다리 전세보증 및 목돈 안 드는 행복 전세보증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전세자금 보증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이며 집단 전세자금 보증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대상은 같지만 임대아파트 입주 세대주에게 해주는 보증입니다. 둘째, 중도금 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으로서 일반 중도금, 연계 중도금, 집단 중도금,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 중도금 보증은 건설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며 9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기지 신용보증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말하며 기존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보증합니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수협, 광주, 부산, 대구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죠. 넷째, 그 외 개인 보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 개량자금 보증은 주택을 신축, 증개축, 수선하는 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하는 상품이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에게 하는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자금 보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보증은 무엇이며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업자 보증이란 주택건설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할 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건설자금 보증, 도시형 생활주택, 프로젝트 금융보증, 매입 임대사업자 보증 등의 상품이 있죠. 먼저 건설자금 보증부터 살펴보면 건설자금 보증이란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주택법에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자사소속 근로자에게 분양이나 무상임대 포함한 임대를 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지원하는 보증인데요.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건설자가 대상이며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안, 외환, 우리, 전북, 제주, SC제일,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프로젝트 금융보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금융방식, 즉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수입을 주요 상환 지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받는 대출에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임대 사업자 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분양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증을 말하죠. 이 상품에는 매입자금 보증과 매입중도금 보증이 있는데요. 매입자금 보증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완성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이고, 매입중도금 보증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 받는 보증을 말합니다. 부동산 금융활동과 타 부동산 활동과의 관계. 그럼 이번에는 금융활동과 부동산 활동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는 권리 분석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대출금융기관은 담보부동산의 권리 상태가 안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문에 대출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권리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권리 분석의 도움을 받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리 분석업의 발달이 미비하고 제도화된 권리 분석사가 없어 보통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공부를 조사하는 탁상 작업과 현지 물건 조사를 통한 2차 수준의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담보대출의 권리 분석을 대행해주는 기업이 생겨나 대형 시중은행은 이 기업을 이용하여 권리 분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담보평가와 담보가격의 결정인데요. 자금대출기관은 대출 기간 중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이때 평가 방법은 흔히 비교 방식이 많이 쓰이며 금융기관마다 전문 감정평가사가 있거나 혹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하죠. 평가 결과로서 담보 가격은 위험을 감안하여 보통 시장 가격보다는 저가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금융기관은 이것을 재확인하고 조정하여 담보 가격을 결정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요. 담보 가격은 정상 가격의 70에서 80%, 때에 따라서는 50에서 60%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평가를 하는 것은 담보대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때문인데요. 부동산 금융의 위험은 담보부동산의 잠재한 위험, 채무자의 신용 위험, 융자 조건의 위험 등 세 가지가 있지만 대출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부동산의 경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는 저당 등기입니다. 부동산 금융활동에서 등기는 필연적이죠. 특히 담보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부동산 권리의 일부의 채권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 등기라 말합니다. 이 측면에서의 관계는 대부 기간 동안 유지되며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나면 동시에 소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이 등기 비용은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부담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11년 7월부터 대출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약관은 감정평가사의 담보평가 수수료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와 같이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당 등기할 때 필요한 인지세는 은행과 소비자가 반씩 부담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와 저당권 말소 비용은 소비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신탁 금융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